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원토픽의 용원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이 최종 영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올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금 1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시 5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어제 라이브 늦게까지 좀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늦은 시간까지 함으로 인해서 좀 오전에 좀 급한 일과를 조금 마치고 네, 지금 급하게 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남겨서 최종 픽에 관련해서라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이미 가셨던 분들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되새겨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필히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적은 돈으로 네, 적은 금액을 통해서 뭐 한 8,000원, 4,000원, 뭐 아니면 단통이라도 한번 이렇게 또 가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결과론적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4경기 어떻게 봐드렸냐? 첫 번째, 제주 성남은 제주의 승패 말씀을 좀 드렸고요. 포항하고 서울은 포항 역시 승패 말씀을 좀 드렸죠. 수원하고 상주 상무 승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레스터하고 토트넘은 레스터의 승, 토트넘의 승, 레스터의 패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리하고 노리치는 번리의 승, 에버튼하고 셰필드는 에버튼의 승, 그 다음에 뉴캐슬과 브라이튼은 승무, 울산하고 강원은 울산, 그 다음에 인천하고 대구는 무승부. 자, 경남하고 전북은 전북. 그 다음에 크리스탈과 울버햄튼은 무승부. 그 다음에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과 에스턴 빌라는 아스날. 첼시와 리버풀은 리버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총 4개의 더블 픽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6,000원 정도 네, 되는 좀 픽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할까 좀 갈리는 경기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그런 경기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최종 결정을 믿으시고 그냥 이제 좀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제 라이브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이제 좀 두고 1번부터 7번까지를 이제 토요일 경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뉴캐슬과 브라이턴은 일요일 새벽 경기이긴 합니다. 예, 토요일 날로 묶어두고 오늘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과 이제 리버풀 경기를 이제 일요일 날 경기를 묶어두고 월요일 새벽 경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토요일 경기가 정배가 터질 것 같으냐 역배가 터질 것 같으냐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배가 터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일요일 경기 내일 경기가 좀 역배가 좀 많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만일에 정말로 일요일 경기들이 역배 경기들이 많이 터지면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2월이 될 공산이 큰 이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독식이 좀 나오거나 혹은 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적은 인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뭐 근데 이제 또 오히려 정배 쪽으로 이제 일요일 경기들이 다 터지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또 역대급으로 또 많은 수의 또 1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도안님은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중간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려운 회차인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중에 챔스와 유로파 뭐 이런 경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몇몇 팀들은 그로 인해서 또 이번 주말 경기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시되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특히나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좀 강팀들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라이브 때 제가 조금씩이라도 다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 만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요일 경기들이 역배가 좀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네, 이제 그 역배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짤막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제주는 이제 초안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좀 제주의 승을 제가 이제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승패를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요거는 이제 날씨의 영향 그리고 과거에 제주가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또 기분 좋게 이긴 그 날도 사실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윤빛가람 선수가
선수가 이제 이번에 좀 제주 소속으로 뛰는 첫 경기, 뭐 그 경기가 큰 임팩트를 가져다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경기 조율 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성남 역시도 분위기는 좋기는 하지만 동기부여 면에 있어서는 제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분위기 좋은 성남,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좀 새로운 이 경기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주, 뭐 요걸 봤었을 때 그렇게 잡았고, 포항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 팀의 상대 맞전적에 있어서는 또 포항 홈에서는 포항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상태고요. 올 시즌 두 번 경기 1무 1패로 포항이 좀 열세이긴 한데 이번에 좀 마지막 경기 지난번 대구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 역시도 최근 들어와서 경기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인천 상대로 3대1로 신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고 서울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되고 포항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맞대결 성적이나 시즌별 성적을 봤었을 때 포항이 웬만하면은 서울을 상대로 한 번 이상은 이겼어요. 네, 한 번 이상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포항이 서울을 상대로 이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 오늘 경기를 통해서 포항이 또 서울을 잡아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무승부는 포항 홈에서 이 두 팀이 한번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포항이 홈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1대1 네, 무승부를 잡았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이번 경기를 또 잡게 되면 앞으로의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연승을 또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원하고 이제 상주 상무, 수원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상주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수원이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고, 상주 역시도 뭐 지난번 코레일전에서 진짜 마지막에 그 컵 경기에서 좀 통안의 동점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역자들이 빠지면서 좀 무너질 것 같은 조직력이 생각보다는 크게 단번에 무너지진 않고 있다. 또 전경기 전주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수원 사이드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뜬금없는 경기를 수원이 이번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컵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임생 감독이 좀 여론에 매스컴에 얘기한 부분도 좀 있고, 요 경기는 또 이렇게 크게 또 지난번 컵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스쿼드면에 있어서 빠지는 전력이 크지 않습니다. 상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수원이 조금 상주를 잡아내고 또 그 선수들이 또 감독한테 이제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감독의 기회를 한 번 더 살려줄 수 있는, 기를 살려주고 기회를 살려줄 수 있는 네, 이런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스터하고 토트넘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변을 좀 보시기도 하는데 이변을 보시려면 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토트넘이 그래도 저는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올림피아코스 원정에 가서도 좋은 경기력을 펼쳤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소기의 성과를 양쪽에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력에 있어서 토트넘은 크게 이제 강팀이라면 힘든 원정 경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또 로스터를 통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충분히 했고, 그리고 상대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비록 원정이긴 하지만 레스터에 또 앞서고 있는 그런 토트넘이 되겠고요. 오히려 전 레스터가 지난번 경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조금 1대0으로 좀 지는 바람에 오히려 좀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토트넘이 조금 앞서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스터가 홈에서 좀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득점력에 있어서 뭐 아요스 페레즈라든가 이제 뭐 제이미 바디, 그다음에 이제 뭐 메디슨, 인디디 이런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풀어가기는 하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그런 경기가 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토트넘의 수비가 그렇게 구멍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구멍이 크다고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무승부 정도도 가능은 하겠지만 여하튼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강팀인 토트넘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번리하고 노리치는 좀 헷갈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노리치가 한 번 더 이 번리를 상대로 2연승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 않고요. 또 두 팀의 스타일상 뭐 무승부가 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승부가 날 확률은 좀 승패로 갈라지는 것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무승부를 배제를 했고, 번리는 상대적으로 좀 도깨비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수비면에 있어서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번리 홈에서는 번리가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튼 역시도 셰필드긴 하지만 에버튼은 또 이번 시즌에 계속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홈 원정이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력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홈에서의 아무래도 에버튼이 원정 셰필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도 홈 에버튼만큼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상당히
또 이번 그 14경기 중에 이 탑4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네, 해당되는 에버튼 경기이기는 한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에버튼이 조금 유리한 경기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과 브라이턴, 뭐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경기고, 승무 정도면, 네, 두 폴 잡아드렸죠. 승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브라이턴이 지난번 무승부를 했고, 물론 뉴캐슬도 무승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 다 전 경기를 무승부를 한 두 팀이 두 번 뭐 무승부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원정인 브라이턴보다는 홈 뉴캐슬이 뭐 특별하게 아주 앞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분위기상 뉴캐슬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앞서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조엘린턴이라든가 존 제셜비, 뭐 혹시 기성용이 출전을 함으로 해서 경기를 또 잘 풀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뉴캐슬을 좀 봤고, 울산하고 강원은 역시나 이것도 수원과 상주처럼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분위기는 강원이 좋고, 울산보다 강원이 좋고, 울산은 지금 두 번 연속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 연속 무승부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승부는 배제를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강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그 득표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으로 보나, 분위기는 강원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울산의 원정에 와서는 사실 아무리 뭐 분위기 좋든 나쁘든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상주도 그렇고 이번에 그 강원도 그렇고 홈팀을 좀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하고 대구, 좀 대구 쪽으로 좀 보일 수도 있지만 인천의 홈에서는 또 꽤나 빡빡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가 훨씬 더 인천보다는 스쿼드 면에서는 앞서긴 합니다. 근데 대구는 항상 키가 되는 세징야,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세징야라고 생각하고요. 에드가의 득점포를 열어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세징야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징야 선수가 지난번 포항 그리고 그 전에 또 수원과의 또 경기를 보면 좀 빡빡한 경기가 이제 지속됐을 때 경기력이 풀어지지 않으면 세징야가 욕심을 내고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독단적인 플레이를 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결과로도 이어지는 결과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이 세징야를 잘 묶어두고 또 이제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경기 또한 어떻게 보면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무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경남하고 전북 현대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번 그 강등버프가 다 이제 세 팀이 전부 다 홈 쪽인데, 이 처음에는 이 강등버프인 세 팀 중에 가장 그래도 이변을 일으킬 만한 팀이 저는 경남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상대가 전북이고 또 이 두 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스타일상 그래도 이거 역시도 저는 무승부가 좀 날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전북을 꺾기에는 경남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 물론 전북도 지금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최근 들어와서는 로페즈한테 조금 약간 이 좀 몰아가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문선민이라든가 손준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동국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경남보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제리치만 좀 잘 막는다면, 그리고 순간순간의 역습에만 좀 잘 대비한다면 저는 전북이 편안하게 좀 승점을 챙겨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크리스탈과 울버햄튼은 애매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홈팀인 크리스탈은 홈발을 별로 받고 있지 않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스탈은 역시나 에버튼만큼 득점력이 문제다. 조르댕 아이유를 빼면은 자아도 그렇고 벤테케도 그렇고 크게 좀 믿음이 좀 안 가고 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지난 유로파 경기를 비록 홈에서 1대0으로 브라가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빡빡한 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 보일 법한 이 경기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승패로 나눠지기보다는 이 경기야말로 오히려 무승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울버햄튼은 힘들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를 이기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지지는 않는 이런 경기력을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체력이긴 합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이 좀 많이 부담스럽고, 최근까지의 경기력을 보면은 뭐 네베스라든가 아니면은 디에고 조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라울 히메네스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보면은 공격력에 있어서는 조금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한 골
2골 정도는 울버햄튼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대1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믿진 않지만 웨스트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이 지난번 아스톤 빌라와의 0대0 무승부 경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기도 또 0대0 무승부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 경기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난번 유로파에서 아스타나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으로 어렵게 진땀승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겼다라는 거, 거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원정을 멀리 가지 않고 홈에서 했다라는 것도 장점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이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서기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았고, 아스날하고 리버풀 요 두 경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두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앞선 K리그 그 강팀들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변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뭐 아스날은 투표율 1위를 받고 있죠. 홈에서 지금 지난번 원정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지만 홈에서는 더더욱 더 좋은 경기를 펼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스날이고, 최근 들어와서 오바메양의 득점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라카제트가 나오진 않겠지만 페페가 조금씩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그래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바요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홈에서의 물론 수비가 좀 불안한 건 있긴 합니다만, 수비가 불안할 만큼 이 아스톤 빌라의 이 공격력이 그렇게 또 날카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스톤 빌라도 돈은 많이 투자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빛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려운 또 이번 원정 경기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스날은 좀 편안하게 이길 것 같고, 첼시 역시도 제임스 마운트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태미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번 경기에 해트트릭을 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반다이크나 이제 마티프, 그다음에 아놀드라든가 이제 로버트슨, 이런 수비벽을 상대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좋은 경기력 혹은 이제 득점을 좀 멀티 득점을 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리버풀, 비록 나폴리에서 지긴 했지만 그 나폴리에서 진 거는 크게 리버풀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챔스는 앞으로 경기가 더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의 경기 일정은 리버풀한테 좀 더 유일한 일정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리버풀로 이제 매듭을 졌고요. 자, 한 15분 조금 넘게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 영상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배를 갈지 역배를 가실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은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번 주에 좀 좋은 경기력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늦은 시간까지 어제 참여해 주셨던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 그리고 33회차 승무패 예상 경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승하십시오. 뿅.